오늘 트럼펫 레슨은 지난번 영상 트럼펫 레슨 영상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럼펫 연주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우리가 쓰는 데에 그 과호흡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그 과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그 불리함이 오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 불다 보면 자꾸 이 아랫입술이 빠져가지고 이게 버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랫입술이 자꾸 빠져서 좀 고생이다. 왜냐면 이제 아랫입술이 빠지게 되면은 그 버징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이거 먼저 지금 그 앙부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아랫입술 빠지는 것에 대한 거는 뭐 한 가지로 그렇게 딱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다방면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트럼펫 피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는 이제 모형 피스예요. 모형. 앙부셔를 볼 수 있는 모형 피스인데, 앙부셔를 잡고 이 피스를 갖다 댈 때, 이 바깥에 있는 이 테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형? 이걸 림이라고 하잖아요. 림. 이 림이 어떻게 닿이는지, 입에 어떻게 닿이는지를 먼저 한번 관찰을 해 보시는데, 그 아르방이라는 교본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르방 말고도 여러 가지 교본들이 있고, 거기에 이 입을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대한 그 레슨들을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르방에서는 제가 기억했을 때 아랫입술을 3분의 2를 대고, 그 다음에 위에 입술을 3분의 1 지점에다 갖다 대라, 이렇게 그렇게 그 책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근데 이제 오래 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레슨을 할 때 처음에 이 림이 입술에 갖다 대는 지점을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반씩, 위에 반 아래 반. 그리고 이제 버징을 해 나가는데,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던 뭐 밑에가 좀 더 3분의 2 지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던,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느껴본 바로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구강 구조예요. 치열, 특히 치열이라 하면 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인일 경우에 이를 힘을 빼고, 입에 힘을 빼고 이를 살포시 이렇게 닫아보면, 지금 닫았죠? 이렇게 살짝 닫아보면 윗이가 아랫이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 이가 윗니보다 들어가야 되는데 위아래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은 또 그게 심해지면은 이 아랫니가 되려 윗니보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주걱턱의 어떤 그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윗니와 아랫니와의 간격이 위가 더 튀어나와야 하는데, 위아래가 뭐 이렇게 맞물린다든지 아랫니가 더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아래 이가 윗니보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마우스피스를 갖다 댔을 때 림이 이 위아래가 50대 5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그 가해지는 어떤 그 입술에서 지금 느껴지는 얘가 이렇게 딱 대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눌러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가해지는 힘이 동일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할지 같을지. 그러니까 윗니가 아랫니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만약에 직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윗니가 먼저 달 거예요. 그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윗니하고 아랫니하고의 그 차이가 하나가 나오고 들어갔다 그래도 그게 뭐 1cm, 2cm가 아니고 몇 미리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들어가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입안에 생긴 모양은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사람 생김새보다야 그 차이가 좀 적겠지만 어쨌든 치열이라든지 뭐 이 각도라든지 뭐 턱의 그 어떤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윗니가 아랫니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위가 먼저 닿게 돼요. 그리고 아래가 닿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게 윗입술이고 이게 아래 입술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입술은 이렇게 있지만 입술을 안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위고 이게 아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 마우스피스 림이 이렇게 닿았을 때 위에부터가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래도 닿긴 닿죠. 근데 이 뭔가 이렇게 하중을 느낀다고 할까? 이 피스의 어떤 그 무게감을 느낀다 그러면 위에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불 때 일반적으로 악기의 각도가 내려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이게 딱 수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예전에 그 니니로소라고 하는 그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는 이렇게 더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 길레스피라고 이렇게 부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부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그 일본에 공연 갔을 때 실제로 만났던 아주 세계적인 일본 트럼펫 연주자 시노 테루마사라는 분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악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셨거든요. 뭐 그래도 엄청난 기량들을 뽐내시는 그런 연주자들이죠, 다.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흉내낼 수는 없고 우리는 이제 스탠다드하게 가야 되니까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일반적으로 악기가 내려가요. 이 벨 부분이 수평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악기가 당연히 이렇게 아래쪽을 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교합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이 아래턱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악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저도 이제 내려가는 편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김새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윗입술 쪽으로 좀 더 아래보다 큰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좋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버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붙어 있는 힘을 바람의 힘이 이겨서 뚫고 나가면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떨면서 버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하고 아래의 입술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버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떠는 부분은 위가 떠는 거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떤다고 한다면 양쪽이 이렇게 떨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래만 떨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그 병원에서 쓰는 어떤 그 의학 장비로 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떨 때 보니까 아래는 가만히 있고 윗입술만 떨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내가 불면서 느끼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위가 떠는지 아래가 떠는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장비가 없을 때는. 근데 그런 장비로 이제 들여다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위가 떨더라. 그렇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버징이 일어날 때 이 윗입술의 역할이 아래 입술 역할보다 떨림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이 떤다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만약에 위에 이가 튀어나와서 여기 하중을 더 받는다 그러면은 떠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그 어떤 유연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떠는데 지장이 되겠죠. 뭔가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짓누르는 힘 때문에 위가 자연스럽게 떨 수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가 나와 있고 아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하중을 더 받게 되고 우리가 버징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하중이 더 받는 부분이 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그 답변도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위에 하중이 많이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아래에서 뭔가 그 딱 받쳐지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바람이 나가면 얘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림의 역할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림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불 때 이렇게 바람이 세게 나가기 때문에 입술이 빠질 수 있잖아요. 빠질 수 있고 빠지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림이 여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빠지려고 해도 이 잡아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못 빠지면서 그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랫입술이 자꾸 빠지시는 분들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 이 림이 닿는 부위, 그러니까 내가 림을 댔을 때 윗입술 쪽으로 너무 많이 하중이 가는 것이 아닌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아래쪽이 윗입술에 과하게 받고 있는 하중을 아랫입술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가 힘들면은 하나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얘가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 이거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발견해낸 거는 한 15년 정도 전에 이걸 발견을 해냈거든요. 이 사실을 지금 설명드릴 거를. 그게 뭐냐면은 아래턱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살짝 내밀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얘가 떨어야 되는데 지금 생긴 게 이래서 하중이 위로만 가게 되면은 떠는데 불리하니까 얘가 이렇게 살짝 마중 나온다는 느낌으로 받쳐주면서 위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윗입술 쪽에 돼 있는 림 부분이 강하게 눌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음 같은 거 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강하게 안 될 거냐? 강하게 이걸 안 누르게 할 거냐? 얘를 강하게 안 누르게 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이 아래턱과 아래 입술 쪽에서 약간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을 하면서 얘한테 하중에 대한 그 부담감을 덜어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감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뻔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얘가 힘들면은 이렇게 가서 힘들면 그러니까 심하게 표현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이건데 턱과 입술을 윗이와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래턱이 나와서 하중도
나누어서 가지면서 그로 인해서 윗 입술이 떠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유연함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아랫 입술이 지금 이렇게 자꾸 빠진다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 림이 딱 제대로 다 지면은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가 없어요. 림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잡아주고 있는 힘이 약하니까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래턱을 약간 내밀면서 하중을 같이 위아래가 좀 이렇게 뭐 5대5 정도로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그 림 자체가 아래 입술이 빠지는 거를 막아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여기가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부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림이 아랫입술을 잡아주면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말은 하는데 입술은 못 떨어져요. 얘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버징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아랫입술에 하중을 조금 더 준다. 이 림을 이용해서 악기가 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게가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뭐 고스란히 느끼진 못해도 우리가 불다 보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곧 무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이 평소보다 아랫입술을 이렇게 불던 거를 이렇게 불던 거를 이것과 이것의 차이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래턱의 위치를 살짝 변화를 주면서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주걱턱처럼 이렇게 막 내시면 안 돼요. 아주 조금씩 아래 턱을 약간씩 앞으로 내미는 느낌만 가지고 간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소리를 냈던 앙부쇼와는 약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이 구강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다라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는 결론을 낼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다. 근데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직접 한번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뭐 긴 시간은 못 내드려도 제가 레슨비 안 받고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저한테 테스트를 받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 아래턱의 그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내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연주자의 앙부쇼를 보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약간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연주자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러시아 태생인데 세르게이 나가리아코프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젊은 연주자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세르게이 나가리아코프. 이 연주자는 앙부쇼가 요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악기가 내려가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연주 기량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흉내도 못 낼 것 같아. 뭐 바이올린 곡, 뭐 첼로 곡, 현악기 콘체르토, 현악기 그 협주곡을 트럼펫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여튼 뭐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부냐? 그거는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력과 진짜 뭔가를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 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잘 부는 사람들은 잘 불어. 그리고 이렇게 해도 잘 부는 사람들은 잘 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앙부쇼는 답은 없어요. 단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우리한테 지금 맞고 우리가 흉내를 냈을 때 효과가 좋은 건 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르게이 나가리아코프 말고 약간 스타일도 그렇고 앙부셔도 그렇고 많이 다른 연주자가 크리스 보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 보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이 내용은 크리스 보티의 연주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크리스 보티는 제가 처음에는 이름이 보티라고 그래가지고 저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이더라고. 미국 사람. 얼굴도 잘생기고 뭐 연주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크리스 보티의 연주 모습, 앙부시어를 보면 그게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아래턱의 역할이 어떤 거라는 게. 크리스 보티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악기가 다른 연주자들보다는 수평이나 약간 위로 올라간 듯한 그 각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보티 연주를 보면 참 그 아래턱, 아랫입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든 연주자라는 것이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 보티를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치면은 연주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부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 사람처럼 흉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 아까 세르게이 나가리코프도 독특하잖아요. 근데 크리스 보티도 독특해. 그런데 그 아래턱,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아래턱의 역할, 아래턱과 아랫입술이 어떻게 앞으로 나옴으로 해서 위의 입술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기에는 아주 좋은 그 연주 앙부셔예요. 크리스 보티. 크리스 보티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아래턱 그동안 생각 못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음부터, 저음부터 아래턱을 이렇게 평소보다 살짝, 많이 아닙니다. 아주 살짝이에요. 이렇게 부셨다면 그래서 약간 위와 아래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정도로 살짝만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게 되면은 윗입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호흡이라는 게 뭐냐? 그게 왜 우리가 피곤한 거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질문 주신 분. 그러니까 제가 호흡변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호흡은 뭐든지 이렇게 과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적당하게 잘 먹는 것도 그렇고 배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 균형이 맞아야 좋은 건데 호흡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과호흡을 안 하려면 이 호흡에 대한 레슨은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과호흡을 안 하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호흡이라는 말을 한자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흡이 들여 마시는 거고. 근데 말이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들여 마시고 나가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호흡이라는 말처럼 내보내는 걸 먼저 잘 하고 들여 마셔야 돼. 과호흡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들여 마시기 전에 내뱉는 습관을 가지세요. 내뱉는 습관.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악기를 불 때 그냥 우리는 들여 마시거든. 이거보다는 어떤 습관이 좋냐면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한번 쭉 뱉고 들여 마시세요. 지금 모양새가 사뭇 다르죠. 그냥 생각 없이 들여 마시면 생각 없이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내뱉고 다시 들여 마시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하나 빠지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눈으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호흡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대부분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속 반복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분짜리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호흡을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수십 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십 번 들어 마시고 내뱉는 과정에서 내뱉고 다시 쉬고 내뱉고 다시 쉬고가 계속 연결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도를 연속해서 분다 그러면 마지막 것도 빼줬잖아요. 다음 거 없어도 빼줬잖아요. 계속 들여 마시기 전에 빼놓고 들여 마시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몸의 피로라든지 어떤 과호흡으로 인한 내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가 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그거는 뭐 답도 없는 거지만 이 호흡은요 나가는 게 먼저예요. 호흡이잖아. 호 나가고 흡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내뱉을 줄 알아야 돼. 내뱉고 다 버리고 나서 다시 쉬고 다 버리고 다시 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숨을 딱 들여 마시고 써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써 나가고 있어서 다음 호흡을 할 때 뭔가 찌꺼기 같은 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호흡이 그걸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버리고 들여 마시는 그 타이밍에 몸에 긴장이 있으면 안 돼요. 몸의 긴장은 언제냐면 소리를 낼 때만 있으면 돼. 버리고 들여 마시고 할 때 우리가 호흡할 때는 몸의 힘을 다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지키고 훈련이 돼도 과호흡으로 인한 어떤 피로라든지 그걸로 인한 어떤 연주함에 있어서 실수라든지 엉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 레슨을 통해서 두 분이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